지문 채취 및 금연구역 사례 두 번째 쟁점이죠. 금연구역 쟁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PC방의 소유자생에게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될 의무를 부여했고, 그리고 또 PC방 이용하는 사람도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갑이 PC방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6항 34조 3항 기본권 침해한다고 위헌 확인 소환한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이죠. 예, 그러면 해당하는 조항은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6항이네요. 6항인데 뭐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특정을 안 했지만 이게 기록형이라면 좀 정확하게 특정을 해야겠죠. 이거 뭐 상당히 복잡한데 9조 금연을 위한 조치 6항인데 이거 4항 및 5항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건은 PC방이죠. PC방이 1, 2, 3, 4 어디예요? 이거죠. 왜 이거예요? 인터넷 게임 시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 없어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PC방이라고요. 이게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4항, 5항이 아니라 4항이죠. 4항으로 가고 또 4항 본문에 23호 중에 뭐예요? 1번, 2번, 3번. 3번에 관한 부분이죠. 인터넷 게임, PC방에 관한 부분. 이렇게 해야지 이제 특정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뭐 기록형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간략하게 뭐 9조, 6항 뭐 이렇게 했지만 기록형 문제로 생각하면 이걸 정확하게 특정을 해줘야 된다. 34조 3항이네요. 9조 6항을 위반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특정을 해줘야 돼요. 9조 6항이 4항, 5항이잖아요. 그러니까 4항으로 특정해주고 4항 본문에서 23호 중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에 관한 부분으로 이것도 특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타겟을 정확하게 잡아야지 위헌 결정 나면 그것만 날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건이랑 관련 없는 부분도 다 날라가잖아요. 자기 관련성 없는 부분도 다 날라가잖아요. 아무튼 그게 지금 뭐 그거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 목차를 보면은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흡연 금지 규정에 의한 그래서 갑의 기본권 침해 여부. 갑은 이제 흡연을 원하는 사람이죠. 흡연권 침해 여부, 의의와 근거, 기본권 충돌. 무슨 기본권과 충돌해요? 혐의권과 충돌하죠.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 기본권 충돌에 의한 심사인데 과잉금지 원칙은 왜 나왔을까? 뭔가 브릿지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뭐 이제 판례를 좀 봐야겠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는지. 평등권 침해 여부.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면 될 텐데요. 일단 선례를 좀 보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법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이 사건만 다룰 게 아니잖아요. 기본권 충돌에 관한 문제가 나온 지 한참 됐으니까 또 이제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금연구역에 관한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이 금연구역 사건과 뭐 이렇게 기본권 충돌에 관한 쟁점이 나올 테니까 그 해결 방식에 관해서는 우리가 익혀둘 필요가 있다.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있어요. 선행사건, 금연구역 선행사건이 있고 후행사건 뭐 한 10년 차이로 결정이 났는데 볼까요? 2004년, 14년 맞죠? 10년 차이죠. 선행사건에는
기본권 충돌 이론을 적용했지만 그 기본권 충돌 이론에 의해서 해결을 못하고 그냥 공익과 흡연권 구조로 그쪽으로 갔어요. 30조 이항으로 갔어요. 그다음에 후행사건은 여기서 기본권 충돌 이론을 적용했는데 그걸로 해결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아예 기본권 충돌로 문제로 보지 않고 37조 2항의 문제로 봐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익과 공익의 문제로 봐버린 거예요. 출제 의도는 23헌마 457에 있어요. 출제 의도는.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뭐 제 생각엔 꼭 2003 헌마 457 사건의 해결 방식이 썩 바람직하진 않지만 판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판례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다른 사건도 그렇게 해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결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해결 방식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어떤 사례가 나와도 그런 방식으로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금연구역 선행 사건을 보면 기본권 충돌의 해결 기준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 뭐 이익 형량의 원칙인데, 뭐 이익 형량의 원칙이 원래의 의미는 구체적 이익 형량인데, 우리는 이걸 국내에서 독일 이론을 도입할 때 그냥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의 의미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형량이 아니라 추상적 형량 원칙으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굳어졌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 표현이 좀 더 적절한 것 같은데 기본권 충돌에서 이익 형량은 추상적 이익 형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해를 한다. 뭐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추상적 이익 형량은 구체적 이익 형량을 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의미 있을 뿐이지 이익 형량은 원래 구체적인 거예요. 여하튼 이제 판례를 그냥 보자고요. 상위 기본권 우선 원칙을 적용했으나 이익 형량이죠. 이로써 기본권 충돌을 해결하지 못하고 금연구역 조항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 충돌도 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공중보건 뭐 이런 걸 위해서도 개인의 흡연권이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되는데 기본권 해결 충돌 방식으로는 해결을 못하고 30조 2항으로 가는 거죠. 30조 2항에 과잉금지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를 했다. 이게 골자예요. 골자인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흡연권을 구성을 했어요. 하나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구성을 했어요. 10조랑 17조를 기초로 해서 사생활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흡연권과 협연권의 기본권 충돌을 구성을 하고 기본권 충돌의 해결 기준으로 사회기본권 우선 원칙 가로 열고 이익형량 내지 법익형량을 제시한 후에 적용을 했지만 이걸로 해결을 못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이게 결론이에요. 흡연권은 협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해야 된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이게 뭐예요? 제가 기본권 충돌 이론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권 충돌 이론은 이게 안 될 때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도출되어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기본권 충돌 이론을 제시를 했으면 그걸로 구체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건 제시를 했지만 기존의 학계에 뭐 이론을 도입해서 제시를 했지만 해결을 못해. 그렇지. 해결을 못하지. 왜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거든요. 이게 추상적 이익 형량이 아니에요. 구체적 이익 형량인데 추상적 이익 형량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해결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까지 한계 원래의 그 기본권 충돌 이론에 부합하려면은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 못했어요. 결국 이거는
해결 못하고 뭘로 가요? 예, 공익과 사익 간의 관계로 갔어요. 이 금융구역이 공중보건이랑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권 충돌이 아니라 30조 이항으로 간다. 예, 그래서 가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했어요. 원래 예, 다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되려면. 예? 아니면은 기본권 충돌 이론으로 그냥 이제 해결하든가 원래 이걸 묻고자 하는 거였으면. 확인해 볼까요? 이게 2004년 사건이에요. 흡연권과 행복의 우열이 있다라는 거는 사회기본권 우선 원칙 내지는 이익형량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상하이 기회가 있는 기본권 충돌할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 그래서 상하 위가 있는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에는 사회 기본권 우선 원칙에 따라 하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흡연권은 흡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된다. 뭐 해결을 못했죠. 못하고 뭘로 토수했어요? 공익과 사익 간의 관계로 토수했어요. 그래서 공공복리에 의해서 흡연권을 제한하는 구조로 갔죠. 30조 2항으로 갔죠. 그래서 가행금지 원칙을 했어요. 원칙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후행사건은 여기에서 기본권 충돌로 봤는데 해결 못했거든.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여기까지 이게 의미가 없었어요. 교과서적인 논의를 끌어다가 해결을 하려니까 해결 못한 거예요. 결국 뭘로 해결했어요? 이걸로 해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행사건에서는 이거 의미 없구나. 그럼 뭘로 간다? 이거 얘기하지 않고 이걸로 간다. 흡연권 구성하지 않는다. 왜? 보세요. 금연조항에 의한 기본권 충돌로 보지 않고 금연구역 조항에 의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으로 뭘로 봤어요? 흡연권을? 흡연권을 구성하지 않고 이제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포착을 했죠. 그리고 기본권 충돌을 구성하지 않고 기본권 충돌 구성하지 않으니까 기본권 충돌 해결 기준 제시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의 자유 제한이 헌법 제37조 2항 이게 37조 2항에 따른 기본권 가행금지 원칙 위배되는지 여부를 그냥 심사를 한 거예요. 이거랑 똑같죠. 다른 점 뭐예요? 흡연권을 별도의 기본권으로 구성하지 않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포착을 한다. 뭐 그게 다른 점이죠. 이런 구성을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론이 있긴 있어요. 법률이 위헌심사 대상이 될 경우에는 기본권 충돌 법률이 아예 문제 안 된다. 이 기본권 충돌 법률은 그냥 법원에서 문제되는 것이지 헌법재판에서는 그 법률 위헌심사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법률에 의한 제한 문제되고, 그러니까 기본권 충돌 해결 방법 이거 언급 불필요하고, 그래서 하나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기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입법자에서 보호되는 개인의 기본권이 이거 뭘로 취한돼요? 공익으로 취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제한되는 기본권이 있고 실현하려는 기본권이 있는데 그 실현하려는 기본권을 뭘로 전환시켜버려요? 공익으로 전환시켜버려요. 그래서 기본권 충돌이 공익과 기본권의 충돌로 전환되고 이때 위헌심사는 그냥 일반적인 법률의 위헌심사 30조 2항 따른다라는 견해가 있고 여기에 대한 반성을 하고 이 학설의 이론이 이게 결합돼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볼까요? 이거잖아요. 금연구역 조항이 심판 대상 조항이잖아요.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흡연권 얘기 없어요. 그냥 일반적 행동의 자유로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뭐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하죠. 과잉금지 심사 제대로 했나 볼까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침해 여부. 쟁점 정리.
그냥 일반적 행동의 자유라고 봤죠. 그 다음에 일반적 행동의 자유 종전 판례 원용하면서 어차피 둘 다 합헌이잖아요. 예. 네, 가행금 원칙에 반해서 심사 기준 가행금 원칙. 여기 뭐 법익 경영성 원칙 고려하고 종전 판례를 그냥 원용한 거기 때문에 예, 뒷부분에 뭐 부분 원칙으로 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판단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이걸 보고 우리 기본권 충돌에서 헌재 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을 알아보죠. 왜냐하면 사실 이 판례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이거대로 하면은 점수를 다 맞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기본권 충돌이 나타나는 뭐 다른 사건에서도 이대로 할 거예요?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그러면은 예, 뭐 이렇게 상하기본권 뭐 이렇게 적용되라는 법도 없고 그리고 공익으로 치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뭐 이거 같은 경우에 공중보건이 딱 있지만은 예, 다른 사례 같으면은 요 공공복리로 딱 매칭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권 충돌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 판례의 대체적인 경향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 사건은 그냥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예. 채점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 뭐 제 생각과는 좀 다르지만 근데 앞으로 나올 사건, 기본권 충돌 사건은 이 사건은 아니다. 이 사건은 좀 적절하지 않아요. 판례도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기본권 충돌 사건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결 방식이 그냥 스탠다드한 경향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기본권 충돌의 대체적인 판례의 경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 대략적으로 기본권 충돌을 인정한다 하고 실적 조회 원칙을 기본권 충돌 해결 기준으로 뭐 다른 거 뭐 여러 가지 뭐 이익 형량 뭐 적시할 수 있지만 실적 이익 형량의 원칙을 비판한 다음에 추상적 형량이라고 어떤 것 하나만을 이제 우위에 놓고 하나를 이제 포기하는 것이라고 뭐 이렇게 비판한 다음에 시적적 원칙으로 가는 거죠. 이것을 기본권 충돌 해결 기준으로 제시한 다음에 그 해결 기준을 구체하는 방식으로 가행금지 원칙 심사하는 것. 이게 주된 경향이에요. 뭐 한 가지 뭐 짚고 넘어갈 거는 금융구역 선행 사건에서 가행금지 원칙 심사하죠. 후행 사건에서도 가행금지 원칙 심사하죠. 30조 2항에 따른 가행금지 심사예요. 요때는 우리가 여기서 기본권 충돌을 인정한 다음에 실질적 원칙으로 가서 이걸 브릿지로 해서 뭘로 가요? 과잉금지 원칙으로 간다 그랬죠. 그럴 때 실현되는 이익, 기본권, 제한되는 이익,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이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에서는 이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근거한 기본권 충돌의 해결 이론으로서의 그런 과잉금지 원칙이 아니라 30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것. 기본권 충돌의 해결 기준으로서 실질적 조화의 원칙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서 과잉금지 원칙과는 그 근거가 구별된다는 거. 뭐, 요 좀 이제, 유의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사례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기본권 충돌과 그 해결 방법을 묻는 거죠. 예. 그게 출조의 의도예요. 그래서 기본권 충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대체적인 경향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제 생각엔 바람직하다. 그래야지 뭐 판례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판례 저런 판례 나와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 특정 판례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주된 판례의 경향이기 때문에
꼭 그 판례대로 쓰지 않았다라고 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사례 같은 경우에 흡연권과 표면권의 기본권 충돌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기본권 서열에 의한 이익 형량의 방법에 따라 표면권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권을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라고 하고, 기본권 서열에 따른 이익 형량의 방법을 배척한 다음에 무엇으로 가요? 실제적 조회 원칙에 따라 실제적 조회 원칙에 따라 과잉금지 원칙을 심사한다. 실제적 조회 원칙 하기 전에 뭐 좀 더 있어 보이려면 뭘 써야 돼요? 헌법의 통일적 해석. 왜요? 기본권 다 보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충돌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헌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잖아요. 37조 2항이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헌법은 모순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의 통일성 원칙, 헌법의 해석 원칙이에요. 여기에 근거할 실제적 조회 원칙이 나오는 거죠. 실제적 조회 원칙, 내지는 기본조화적 해석의 원칙.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심사 기준으로 어떻게 무엇을 적용하느냐?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 조회 원칙에 따라 과잉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고 처리하는 방안. 이게 좀 스탠다드한 방향이에요. 위 사례 같은 경우는 그 선행 판례대로 하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행 판례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기본권 충돌 사례에 적용하기 부적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방향을 고려하는 게 좋겠고, 좀 더 아는 척을 하려면은 요 사례에 한해서 아는 척을 하려면 흡연권 제한이 공공복리를 위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서 헌법제 30조 2항에 따라 심사를 하더라도 심사 기준은 과잉금지 원칙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조금 아는 척하고 이제 그냥 과잉금지 원칙, 실적 조화의 원칙에 근거한 과잉금지 원칙을 판단하는 게 좋겠죠. 일단 문제의 소재 쓰고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갑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관련해서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 무엇인지 그러한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흡연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 흡연권의 의의랑 근거를 서술해 줘야겠죠. 흡연권 일단 우리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새로운 기본권을 인정하려면 일단 그 개념을 쓰고 그리고 근거 조항을 서술하면 좋다. 쓰기가 편하다. 그 다음에 기본권 충돌에 따른 심사, 흡연권과의 충돌, 기본권 충돌의 개념을 쓰고 상이한 기본권 주체가 서로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있고 비흡연자는 혐연권이 있다. 이것도 17조 10조에서 근거를 지을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기본권 충돌이 일어나지 않지만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흡연행위가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흡연자의 기본권과 비흡연자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어떻게 해결해요?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른다. 그러니까 이걸 답안 구성을 하려면은 일단 이익 형량의 원칙이랑 실제적 조화의 원칙이 해결 기준으로 있는데 이익 균형의 원칙은 기본권 서열에서 어느 한 기본권을 우선시키고 다른 기본권을 후회시키는 것으로 추상적 법익 균형은 것이므로 기본권 충돌 해결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라고 해야겠죠. 선행 결정은 어떻게 했어요? 흡연권은 사회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하위기본권 제한될 수 있다. 아니, 기본권 충돌의 해결 기준은 끝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사회기본권 우선의 원칙이면 그냥 흡연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혐연권이 우선하는 거예요. 흡연권에 대한 제한은 그냥 정당화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심사 기준 자체가 추상적 법익 형량으로 해버리니까 그러면 더 이상 심사를 못 하잖아요. 이런 얘기밖에 못 하잖아요. 이제 구체적 법익 형량인데 추상적 법익 형량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에 이런 거죠. 그리고 토스를 하죠. 해결을 못 해요. 토스를 해요. 여기 그 선행 결정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비판하고 실질적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한다. 그리고 실질적조의 원칙에 관한 내용을 좀 써야겠죠? 헌법의 통일성을 기초로 해서 뭐 충돌하는 법익이 모순되지 않도록 실질적조의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조의 원칙은 과잉금지 원칙으로 실현된다. 선행결정의 해결 방식은 3.1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이었고 후행결정도 3.1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질적조의 원칙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으로 해결을 한다라고 한 다음에 과잉금지 심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을 할 때는 일단 뭐 2003 헌마 457 사건을 참조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30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실질적조의 원칙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권 충돌로 가려면 뭐 이렇게 뭐 공익으로 구성된 입법 목적을 비흡연자의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좀 바꿔야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입법 목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방법의 적정성도 금연구역 설정하면 입법 목적 달성할 수 있겠죠.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근데 뭐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겠냐. 뭐 일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도 입법 목적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부분, 대체 수단에 관한 설시를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는 뭐 합헌론이라면 그래서는 뭐 일부만 금연구역으로 설정해서는 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대체 수단 논증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제도 논증이 있어야겠죠. 지금 여기서는 이제 대체 수단 논증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쓸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체 수단 논증을 그냥 써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제도 논증을 그냥 덧붙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서술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뭐 일단 매 피해가 심각하고 뭐 보육시설이나 학교 교사, 뭐 치료시설 뭐 이런데 한정하고 있다는 점, 이게 다 제도 논증이잖아요. 심지어 시설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도 뭐 사실은 이제 모두 지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큰 시설이다. 그리고 뭐 그냥 어떤 시설이 아니라 이런 단서가 붙지 않냐. 뭐 이렇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뭐 이런 시설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여기에 이 조문이나 시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여기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건 뭐 지정 의무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다 제도 논증이에요. 대체시설 논증이 빠져 있어요.
대체유산 논증 쓰고 그다음에 기존의 제도 논증 몇 가지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유권자들의 흡연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다음에 법익 기능성 써주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해결 방식이 진짜 우리 헌법재판소의 주된 경향이냐 이걸 좀 판단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예전에 우리 기본 강의 때 기본권 이론 때 한 것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된 경향은 기본권 충돌 해결 기준으로 실질적 원칙을 제시하고 실질적 원칙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구현된다고 하는 거다. 30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 심사와는 달리 이런 경향이 있어요. 입법목 정당성, 사회적 합성, 최저치명성 법익 경향성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라고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 원칙에서 뭘 부합시키지 않기 위한 거냐면 최저치명성을 부합시키지 않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과 사익의 관계에는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이 있지만 사익과 사익 간의 관계는 무엇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사익이고 얘도 사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그러니까 청구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이 최소 침해성을 부합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뭉뚱그려 쓰는 거죠.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그런 외관을 갖기 위해서 최소 침해성 원칙을 부합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뭐 모든 판례 다 뒤져봐도 이 안에서 최소 침해성 법익 심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모양만, 신용만 그렇게 낼 뿐이에요. 정경보도 청구권 사건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충돌하죠.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목적이 정당한가, 그 목적이 달성하기 마련된 수단 또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인격권과 이 사이에서 적정한 비례를 유지하는가, 이렇게 이제 해결했고, 과잉금지 원칙은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3.2항에 2항에 근거한 것이 아니죠.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반론권,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의 반론권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헌법의 통일성 원칙, 헌법 해석 원칙으로서 헌법의 통일성 원칙,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받을 수 있도록 모순되지 않고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조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고 그 심사는 무엇으로 하느냐? 과잉금지 원칙으로 한다. 요건 이제 우리 선행 사건이죠. 지배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해야 된다. 이거는 뭐 해결 방안이 아니잖아요. 해결 방법이면 마침표를 찍어야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심판대상 법률이 유연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게 부적절한 심사 기준이라니까요. 이익형량, 추상적 이익형량 원칙이라는 것이. 그래서 제 소설 이것으로 치고 심사를 완결하지 못한 그런 점이 있다. 그다음에 학부모의 알 권리, 교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중단하는 경우, 이거 지난번에 본 거죠? 똑같죠. 요 멘트 그대로 쓰고 있죠. 그리고 적절한 비례 유지하고 있는가. 제한목적의 정당성,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최저침해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요것도 지난번에 봤죠? 이와에 대해 법전환 사건. 뭘로 판단했어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적 합성. 그 다음에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하면서 이 안에서 뭘 봤어요? 최저침해성과 법익경성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나눠서 해주자고요. 나눠서 해줘요. 이렇게 할 것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요청한다면 여기 논증을 해줘야 돼요. 기본권 충돌에서 과잉금지 원칙은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논증을 해줘야 되는데 헌재가 이런 논증을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어떤 학자도 이런 논증을 하고 있지 않아요. 한 명 정도 이걸 언급하고 있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기본권 충돌이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 간의 관계가 아니라 사익과 사익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우월하게 취급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외관을 보이기 싫다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치우침해성 원칙을 드러내놓기 싫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논증을 해주면 이거 우리 시험 보는 사람들도 그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목차를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아무런 논증이 없이 그냥 이렇게 썼기 때문에 교수들도 여기에 대한 어떤 논평을 못 하고 그리고 뭐 사례집 보세요 뭐 이렇게 쓰고 있지 않을걸요. 그리고 이런 논증을 하지 않는 이상 수험생이 모험을 할 필요는 없죠. 입법목재정당성, 수사의적합성, 처리침해성, 법익경성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욕죄 사건에서 명예권과 표현의 자유 충돌 시 심사 기준 또 기본권 충돌할 경우에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충한 기본권 최대한으로 똑같죠 멘트? 2013년도 거 그리고 입법목재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이것도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 이렇게 판단했어요. 사실 요 위에 판례들은 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에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요 대화자의 통신의 비밀과 다음 편은 공개하는 자의 표현의 자유. 이게 충돌한다. 충돌하는 경우 헌법의 동일성 유지하기. 뭐 그대로잖아요. 사실 이게 이 판례가 2011년도 판례고 나머지는 다 그 이후 판례인데 뭐 요거는 이제 안 쓰고 있고 요건 이제 1991년도 판례네요. 이 판례가 아주 모범적인 판례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판례들이 이제 이것과 유사하게 쓰고 있고요. 해서 제가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지금까지 본 주된 판례의 경향에 부합하죠.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본권 충돌로 해결하라고요. 그리고 실제적 조회 원칙 제시하고 뭐 중간에 이제 논증할 때는 이경의 원칙 비판하면서 실제적 조회 원칙 제시하고 이거는 과잉금지 원칙 구체화된다고 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따박따박 쓴다. 입법목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최후침해성, 법의 경향성 이렇게 쓴다 그냥. 얘를 누구도 논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등권 침해 여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평등권 침해 여부는 이제 선행결정과 후행결정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조문이 비흡연자의 이익을 두번한 한편 흡연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주 간략하게 쓰고 있기는 한데 후행 사건을 보면 청구인들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공중시설 이용 전체가 금연구로 지정한다 하더라도 흡연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단지 해당 시설에서 흡연만 제한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금연구 조항에 따라서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흡연할 수 없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이 침해된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서술하고 넘어가고 있거든요. 뭐 엄격한 논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구인이 주장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래 채점 기준은 출제자의 의도는 여기에 대한 배점이 없어요. 당황스럽겠지만 이 사건 이제 2016년도 변시에서는 이렇게 없는데 이걸 고려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만 풀 건 아니잖아요. 예, 이 후행 사건을 고려해서 여기에 대한 배점을 주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써주죠. 예, 그냥 써준다. 차별치배 정당화 여부도 써준다.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지 않으면 그냥 완화된 심사척도 적용하면 되잖아요. 특별평등을 요구하는 경우, 관련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월해야 하는 경우 없죠. 특별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뭐 없잖아요. 예, 전형적인 그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죠. 뭐 여성의 근로라든지 뭐 혼인 및 가족 생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뭐 전형적인 사례군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관련된 기본권의 중대한 제한을 초월하는 경우 대체적으로 공무단위권이죠. 뭐 가산점 같은 거 공무원이 되게 이제 유리하게 해주는 어떤 조건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이제 자의금지 심사를 하면 되겠죠. 엄격한 심사척도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해서 앞에 있는 그 합헌론의 근거를 좀 끌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흡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되겠습니다.